정말 저보고 그걸 하라고요? 야심한 시각,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 여성을 부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여성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클로에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남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어렸을 때도 딱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 말씀을 따라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 명문대에 입학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적의식이 딱히 없이 살다 보니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결국 문제가 생기더군요.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원해서 다닌 게 아니라 그저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게 된 거다 보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회의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회의감 속에서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학교에 가니까 제자리에 카페라떼가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제 친구가 풀이 죽어있는 저를 보고 힘을 내라면서 자리에 놔둔 거였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하루가 너무 의미 없게 느껴져서 기분이 우울했는데 달달한 커피를 한 입 마셔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단 한 잔으로 최악이었던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커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마다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서 기분을 달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행복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대로 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가 되는 꿈 말이에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꿈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던 저는 부모님한테 가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제 벅찬 꿈을 말씀드렸답니다. 그런데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은 오히려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만 보시더군요. 그때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갑작스럽게 생긴 호기심일 뿐이니 금방 지나가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저보고 그런 마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뀔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라면서 제가 그 꿈을 포기하기를 설득하시는 거 있죠?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반항이라는 걸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절대 이 다짐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저는 꼭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저희 엄마는 저한테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자식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해주는 걸까 싶었거든요. 세상 서러웠던 저는 결국 그날 밤새도록 침대에 얼굴을 받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한 번 사는 인생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정신없이 살았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베이커리 학원도 다녔어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다 싶더군요. 그런데도 제가 틈날 때마다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LA에 있는 카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커피를 직접 마셔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빵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면 제가 원하는 카페에 직접 들어간 다음 그 카페에서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제 목표는 직접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거였지만 이런 걸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하우가 쌓여야 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실력이 쌓일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올바른 판단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서 자기 전에 SNS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카페가 제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대충 봤는데 제가 언젠가 가본 카페랑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SNS를 할 때마다 그 카페가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그 카페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페는 제가 가봤던 카페가 아니었고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 헤일리 비버가 애슬레저룩을 입고 자주 오는 단골집이었거든요.
당연하게도 와이프가 그 카페에 자주 오다 보니 와이프랑 같이 저스틴 비버도 자주 나타나는 모양이더군요. 오죽하면 저스틴 비버를 따라다니는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과 함께 그 카페의 인기가 요즘 하늘을 찌른다는 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체 이 카페의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인 건가 싶어서 그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카페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더군요. 그런데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한참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모닝커피런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긴 상태였거든요. 이걸 보니 오히려 도전 욕구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에 꼭 가보기로 했어요. 마침 그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난 다음 카페 앞으로 가서 줄을 미리 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알람이 정신없이 울리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꾸역꾸역 일어났는데도 심각한 내적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자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5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줄이 1시간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씻고 카페 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게 간신히 카페 앞에 도착했는데 정말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명가량이 이미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핫플레이스라는 사실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줄을 기다리면서 이 카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군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카페에는 LA에 있는 수많은 카페를 다녀본 저도 처음 보는 독특한 메뉴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당장 음료만 해도 흑임자 라떼, 녹차 딸기 라떼, 약과 크림 라떼, 누룽지 콜드브루처럼 생소한 이름이 대부분인 거 있죠? 줄을 기다리는 동안 뭘 먹어볼지 고민을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추천해주시는 메뉴로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 제 앞에 서 있던 10명짜리 줄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손이 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10명이나 되는 손님들이 쭉쭉 빠질 수 있는 건지 놀랍더라니까요. 뭔가 대단한 분의 커피를 마시게 될 것 같아 설레었답니다. 그렇게 마침내 카운터 앞에 서게 된 저는 한참 동안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메뉴가 워낙 다양하고 생소한 것들이 많다 보니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결국 저는 머쓱해진 얼굴로 사장님을 바라보며 메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고르기가 힘들다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는지 여쭤봤죠. 그런데 여기서 이 카페만의 특별한 면모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본 어떤 카페에서도 메뉴 추천을 부탁하면 거의 10중 8구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귀찮아하는 기색을 내비치며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대충 골라주곤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태도를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카페의 사장님은 완전히 달랐죠. 제가 메뉴 추천을 부탁드리자마자 그 어떤 귀찮은 기색도 없이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니 느닷없이 오늘 아침을 먹고 왔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얼떨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잠시 당황했던 저는 사실 이 카페가 워낙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보니 늦지 않게 위에서 무작정 달려오느라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고 사장님께 고백했죠. 그런 저의 대답을 들으신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어서 씁쓸한 맛, 새콤한 맛, 고소한 맛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냐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듣던 순간 정말 어리둥절했죠. 도대체 메뉴 추천이랑 이런 취향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메뉴를 골라주는 카페는 처음 봤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평소에 새콤한 맛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씁쓸한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씁쓸한 맛이 끌린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말차 라떼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이해가 안 갔던 저는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들이랑 메뉴 추천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이 가게에서 파는 커피들이 생각보다 진하다 보니 빈속에 먹게 되면 속이 좀 쓰릴 수 있어서 빈속에는 잘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못 드신 손님들께는 커피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 중에서 취향에 맞는 음료를 추천해 주시곤 하는데 제가 씁쓸한 맛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마침 말차 라떼가 아침 공복감도 잡아주면서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해 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한 가지 더 제안을 해주셨어요. 혹시 달콤한 폼도 좋아하면 올려주겠다고 말이에요.
정말 세심하지 않나요? 결국 저는 폼이 듬뿍 올라간 말차 라떼를 주문했고 앉을 자리도 찾을 겸 카페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LA에는 수많은 멋진 카페들이 있지만 이 카페처럼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이 카페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일단 이 카페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장 인테리어 자체에 유독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면서 깔끔하게 정돈되면서도 한국적인 멋이 깃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인기를 끄는 건 아닐까 싶었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동양에 있는 전통집 같은 느낌이 들길래 사장님께 여쭤보니 한국의 한옥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집 안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카페와 달리 책꽂이랑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들의 색상들을 엄청 밝은 톤으로 맞췄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덕분에 어딘가 친숙하고 집안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카페와 다른 카페의 차이점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가본 다른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음료 주문도 느긋하게 받고 주문받은 음료를 만드는 것도 더디게 하는 바람에 주문이 자주 밀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메뉴를 잘못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반면 이 카페는 그런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 덕분에 인기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겨우 한 번 갔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실제로 제가 주문을 마친 지 몇 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제 자리로 음료를 직접 가져다 주셨거든요. 한국인들이 일처리가 빠르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일일이 손님이 앉아있는 곳까지 직접 음료를 가져다 주면서 친절하게 커피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카페는 진짜 여기가 처음이었다니까요. 암튼 그렇게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말차 라떼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답니다. 사실 말차 라떼는 원래 그 쓴맛 때문에 자칫 입안이 텁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는 말차 라떼는 씁쓸한 느낌은 최대한 줄이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끌어올려서 굉장히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찾아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매일같이 와서 여기에 있는 메뉴를 전부 다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집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인 바리스타들의 실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던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US 바리스타 챔피언십 최종 후보에 진출한 6명의 바리스타 중에 무려 3명이 한국인이었다는 거 있죠. 게다가 우승까지도 한국인이 차지했더군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의 커피 만드는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한두 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아르바이트와 베이커리 학원에 가기 전에 꼭 제가 반한 그 카페에 들렀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카페에서의 행복한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 카페에는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매일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볼 수 있었어요. 한국적인 독특한 메뉴들이 많아서 골라 마시는 재미가 쏠쏠했죠. 어떤 날에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약과 크림 라떼를 주문해봤는데 정말 눈으로도 즐거운 음료더라고요. 보통 크림 라떼 위에 얹어진 과자는 그냥 평범한 모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카페의 약과 크림 라떼 위에 얹은 약과는 마치 꽃잎처럼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빵도 사 먹었는데 확실히 LA에 있는 웬만한 다른 빵집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맛이 훌륭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제가 베이커리와 바리스타 학원을 모두 수료할 즈음이 되었어요. 이제는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쓰면서 일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구인 중인 카페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받아주고 가르쳐줄 카페가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가던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이 언젠가 제 카페를 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배우는 거 거기처럼 제대로 카페를 운영하는 곳에서 배우고 싶더라고요. 거기라면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구인 사이트를 들락날락 하던 중 갑자기 눈에 띄는 공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니까요.
그 공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단골로 다니던 한국인 사장님의 카페였거든요. 드디어 지원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카페에 지원을 했고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나 그 카페에서 걸려온 전화일까 싶어서 덥석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정말 제가 그토록 바라던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카페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서류에서 통과했으니 면접을 한번 보러 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매장에 도착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오시던 단골 손님 아니냐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사실 저 정도는 단골 손님인 줄도 몰랐는데 사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사장님은 매일같이 오픈 시간마다 와서 커피를 사가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저를 기억해 주시는 사장님이 정말 감사했고 면접은 아주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답니다. 면접을 마치고 며칠 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게도 면접을 봤던 그 카페에서 제가 합격했다는 연락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씀에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 생긴 거냐고 걱정돼서 방문을 열 정도였다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바리스타 학원에서 수십 번씩 커피를 내려보긴 했지만 이렇게 인기 많은 카페에서 손님들의 입맛에 맞게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실수라도 할까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죠. 실수를 하지 않고 싶었지만 워낙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 한 번은 실수를 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스팀기에서 우유를 데우고 있었는데 양 조절을 잘못했거든요. 그 바람에 우유가 넘쳐 흘러 바닥이 우유 바다가 되고 말았죠. 안 그래도 손님이 많아 정신없던 참에 저질러 버린 실수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인 사장님께 엄청나게 혼나겠구나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 계산대에서 손님 응대를 하시던 사장님이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한테 뛰어오시더니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괜찮은지부터 물어봐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봤다며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정리하고 다시 해보자고 격려해 주신 뒤 다시 손님을 받으러 가시더군요.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감싸주시는 사장님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몰라요. 솔직히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사장님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저는 이 카페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아냈어요.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진상 손님이 오셔도 사장님은 언제나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응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먼저 알아채서 가져다 주시는 서비스가 정말 대단했다니까요. 게다가 같은 커피를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레시피가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을 법한데 언제나 일정한 비율로 음료를 꾸준히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매니저 직급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서 함께 식사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사실 그동안 사장님과 이렇게 밖에서 정식으로 식사를 한 적이 없었던 터라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은 저한테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든 시간을 잘 견뎌준 덕분에 가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전했죠. 사장님 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제가 잘 따라와 준 덕분에 매출도 크게 늘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적인 멋을 LA에서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보고 배울 게 없나 한국에 직접 가서 현장 답사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예전 같았으면 너무 바빠서 한국까지 갈 엄두를 내기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직원들도 늘어나고 매장 운영도 안정되어 있으니 시간 내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이유가
항상 한국인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한국에 가볼 수 있다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함께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인천공항 앞에 줄지어선 택시를 타고 곧장 호텔로 향했어요. 사실 미국에선 사기꾼 택시기사들이 많아서 늘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습관처럼 구글맵을 켜서 기사님이 이상한 길로 가시진 않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구글맵에 표시된 경로와 다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의아해하던 차의 사장님께 조심스레 택시기사님께서 다른 길로 가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아마 구글맵과 한국의 내비게이션 경로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구글맵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말씀으론 한국에는 교통 상황이나 혼잡도까지 고려해서 정말 빠른 길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글맵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시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호텔에 도착해보니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였어요. 제가 구글맵으로 봤던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사장님께 한국이 빨리빨리의 나라인 이유를 여기 와서야 제대로 알겠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러자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한국에 있는 동안 놀랄 일이 많을 텐데 벌써부터 놀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갈 곳이 있으니 짐 정리하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성수동으로 향했어요. 성수동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저에게 사장님은 LA의 실버레이크와 비슷한 동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폐공장을 개조한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많아서 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성수동에 도착해서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메뉴를 맛보았어요. 처음 들어간 카페는 정말 넓고 LA에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3-4곳 정도 카페를 둘러보면서 인테리어 스타일도 분석하고 사장님과 함께 왜 이 동네 카페들이 사람들에게 인기인지 파헤쳐 보기도 했죠. 저희 매장에 접목해볼 만한 메뉴도 구상해봤고요. 다음 날 사장님이 꼭 같이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다면서 절 데려가셨어요. 사장님이 애착을 갖고 계신 카페라니 어떤 곳일지 궁금해하며 따라갔죠. 도착해보니 LA에 있는 저희 매장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고풍스러운 한옥 카페였어요. 메뉴판에는 수정과 미숫가루 라떼, 밤 라떼 등 커피 말고도 한국의 전통 재료를 활용한 음료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한옥 카페 사장님은 저희 사장님의 오랜 지인이셨어요. 이 카페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가 당연히 한국 전통 음료일 줄 알았는데 바닐라 라떼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한옥에서 풍겨오는 분위기 때문에 당연하게 커피는 유명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평소 사장님께서는 제게 항상 운 좋게 미국에서 카페가 잘 되고는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고 한국에 직접 가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바리스타들이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장님께서 많이 겸손하시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장님 지인분께서 만들어주신 바닐라 라떼를 마셔보고 바로 사장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항상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바닐라 라떼보다 사장님 지인분께서 해주시는 바닐라 라떼가 솔직히 몇 배는 맛있었거든요. 고소하면서 씁쓸한 커피향을 달콤한 바닐라 향이 확 잡아줘서 쓰게만 느껴질 수 있는 커피를 더 풍미있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장님께서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라고 하시면서 절 마트로 데려가셨어요. 도대체 사장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길래 저렇게 들뜨셨는지 너무 궁금했죠.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이 제일 먼저 저를 데려가신 곳은 커피 코너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종류의 커피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한 커피를 가리키시면서 씩 웃으시더니 이 커피는 내가 만든 커피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시중에 파는 커피가 어떻게 사장님이 정성껏 로스팅한 원두로 직접 내린 커피보다 맛있을 수 있겠냐고 한 소리 하면서 사장님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앞에 커피 시식대에서 커피 한 잔을 가져오시더니 저한테 마셔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사장님이 먹어보라고 주신 커피를 한 모금에 다 털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맛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동안 사장님께 배워 만들었던 커피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하면서 믿겨지지 않아 시식대에 있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셔봤답니다. 아무리 마셔도 웬만한 커피보다는 훨씬 맛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커피 진열대로 가서 같은 제품을 10개나 카트에 쓸어 담았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카트에 다 넣어도 되는 거냐고 웃으시면서 물어보셨고, 저는 이걸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믹스 커피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50년도 넘게 판매한 커피라고 하시면서 이 커피를 마실 때는 물을 아주 조금 넣어야 된다고 꿀팁까지 알려주셨답니다. LA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당이 떨어질 때마다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2봉지씩 뜯어서 탈탈 털어놓고 저어 마셨습니다. 한국에 직접 다녀와 보니 한국의 커피 문화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솔직히 커피는 미국이 제일인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한국 현장 답사 덕분에 제게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1시간씩 일찍 출근하고 1시간씩 늦게 퇴근하면서 커피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선 유난히 심각한 표정으로 절 부르셨어요. 그렇게 진지한 표정은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러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장님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지금 2호점을 낼 생각인데 그 2호점의 매장 관리와 점장을 제가 맡아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니저를 맡았는데 이젠 점장이라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다 문득 사장님이 왜 저를 한국까지 데려가 교육시키신 건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사장님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며칠만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답니다. 사실 매니저까지는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점장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이라면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